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인환입니다. 지난 금요일 LB가 예상대로 21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조금 늘었고요. OBV를 보시면 수급이 들어온 건데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이제 시그널 라인을 뚫고 하락한 걸 보니까 금요일 이제 고점에서 매도세가 조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단타로 들어왔다가 물린 분들의 이제 비중 축소일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반등하면 할수록 그런 물량이 계속 나올 겁니다. 특히 이 초록색 그 중단기 박스 하단이자 이번에 제가 설정한 그 오렌지 박스 상단인 45,000원 부근에서는 저항이 좀 클 것 같고, 한 방에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또 한 번 이제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습적으로 NDA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면 아직 몇 달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그 상단 매물대도 아래로 이제 끌고 내려와야 되고, 이래저래 이제 기술적 작전 적 관점에서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000원 부근 그 기존 박스가 깨지면서 이제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비중 축소를 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 그 최근 4만원 초반에 재진입 그 하신 분들은 이 오렌지 박스 상단 저항에 걸리고 이제 다시 하락하면 피로감이 이제 또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마 갈팡질팡하는 그림도 또 한 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9월 첫 번째 주봉이 마감됐고 월봉은 시작하는 이제 시점이니까 오랜만에 이제 전 그룹주들을 먼저 살펴본 뒤에 L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B의 흐름을 따라서 대부분 1차 그 바닥을 다지는 그림인데, 테라퓨틱스와 이제 사이언스만 좀 그림이 다릅니다. 먼저 테라퓨틱스는 의미 있는 수급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이 이제 잠시 멈춘 것으로 만족하는 느낌인데, 그나마 이제 모관창구에서 7월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게 위안이 이제 되고 있고, 어제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30분 봉에서 240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평선들이 정배열되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는 60분 봉의 정배열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제대로 반등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 단기봉들의 정배열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급한 마음으로 접근하려는 분들은 일봉보다는 30분, 60분 봉을 관람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말 나온 김에 그 테라퓨틱스 60분 봉에는 꽤 괜찮은 그 기술적 정보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8월 26일 저점에서 나온 이 거래량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뭐 가능한 분들은 한눈에 이제 집중했을 그림인데, 아마 이 그림 이후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 저점에서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경우 그 1차, 2차 손절가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맘 놓고 이제 들어가기 편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30분, 60분 봉 이평선들이 돌아서고 있으니까 좋은 타이밍에 이제 잘 들어갔다면 만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OBV상 제대로 된 수급이 없는 채로 이제 만들어진 그림이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OBV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이제 무너져 내려도 할 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대응하려는 분들은 이제 수동이 아닌 스탑로스 자동 매매를 걸어 놓는 게 편할 겁니다. 위로는 일단 30분 봉 240선을 돌파하고 안착해야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건데, 아마 그런 상황까지 가면 일봉 OBV가 이제 시그널선을 크게 이제 돌파해서 이제 올라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엘테 같은 자리에서 반등이 시작되면 이미 그 전조 증상이 너무도 선명해지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모험하듯 맘 급하게 이제 매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막 20% 이상 급등하면 뭐 어쩌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술적 대응에서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것까지 고려해버리면 결국 그 복권을 사는 것과 같은 거라서 본질에서 이제 벗어나는 부분도 있고,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이미 들고 있는 게 많은 장투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을 겁니다. 아무튼 나머지 그 파나진, 뭐 제넥스, 그리고 글로벌, 이노베이션, 바이오스텝은 모두 이제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최근 2년간 그 상단 장기 매물대는 조금씩 위치가 다릅니다. 파나지는 이제 4,000원대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약 2배 정도 되는 위치이고, 제넥스는 현재가가 3,000원대인데 매물대가 이제 4,000원대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넥스는 진회장이 이제 지분을 늘려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 매물대를 뚫어버리는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글로벌은 현재 이제 2,000원 부근인데 매물대가 6,000원대니까 약 3배 정도 되는 위치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 개인 매물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형 개인들 중에는 자금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애지간해서는 이제 손절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이제 작전적 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가볍게 이제 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지표상으로만 보면 좀 느리고 무거운 느낌이 강하게 있어요. 예. 즉,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뭔가 전체적으로 그 정체된 구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같은 경우는 60분봉에서 240선을 그 주요 기점으로 설정하고 보시면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재밌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제약 같은 경우는 상단 매물대가 3만원까지 넓고 촘촘하게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 해도 기술적으로는 이제 무거운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특수한 뉴스가 발생할 경우 한 번에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기에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노베이션의 그 장기 매물대는 3,000원대니까 현재 가격 기준 2배 정도 되는 위치고, 얘는 금요일에 이미 그 60분봉 그 240선을 제대로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 그 바로 돌파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지 못하면 오버나잇 했던 분들은 이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정말 단기적으로 가는 그림이면은 월요일에 바로 240선 위로 완벽하게 안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바이오스텝은 지난 금요일 이미 60분봉 240선을 돌파 안착했기 때문에 60분봉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그 조정되는 과정에서 다시 240선 그 아래로 뚫리지 않는 게 좋고, 60분봉 MACD 시그널선이 계속 지지된다면 이제 반등을 이어가는 그림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속도가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제 60분봉이 아닌 30분봉을 기준으로 이제 체크하는 게 보다 선명한데, 약간 바보같이 그 30분봉 240선을 돌파했다가 이미 밀린 채로 끝이 났습니다. 그나마 이제 30분봉 그 240선 돌파 시 거래가 좀 나왔다는 건데, 이런 자리에서 최근 이렇게 이제 거래량 실린 그 윗꼬리가 여러 번 나왔다는 것은 요즘 회사 대응을 기본으로 놓고 해석하면 좋은 그림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제 공개한 예상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좀 널널하기 때문에 작전적 관점에서는 그만큼 변수도 많을 거라서 기술적인 단기 체크는 이제 30분봉으로 하되, 심리적인 그 안정은 60분봉 240선으로 잡는 게 일희일비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LB는 그 먼저 주봉부터 체크할 건데,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그 구간에 MACD도 상승 에너지를 이제 응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L생을 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림이긴 하지만 주봉 이평선이 모두 역배열된 L생에 비해서 LB는 그 장기 이평선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 시 에너지가 더 잘 먹힐 겁니다. 실제로 아주 얇게 걸쳐 놓긴 했지만 제가 그동안 기다리던 5주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LB는 최근 2년 그 장기 매물대 위치가 6에서 8만원 사이로 현재 위치 대비 매물대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5만원부터는 저항에 영향력이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LB는 해당 매물대를 그 아래로 끌어내리지 못하면 중단기 관점에서도 상승 과정이 순탄치 못할 거라 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 대형 거래가 한 번은 더 나와야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터짐과 동시든 뭐 그 이유든 기존 그 초록색 박스 안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 것도 필수 과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든 그룹을 이끄는 그 리더주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도 많고 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은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위치라 시초가를 갭으로 띄우는 거래량이 없으면 음봉 마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렇게 매물대가 가까이 있는 종목은 60분봉 그 240선 저항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돌파 시에 이제 이런 그 지난주에 나왔던 이런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주목할 기술적 포인트는 60분 봉에서 240선 그 돌파 시도를 하는 부분과 오전부터 평소보다 큰 거래가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단타를 치는 분들은 그런 시점에 매수를 하고 오렌지 박스 상단에서 매도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이제 단기 변수 중에 하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는 다음 주도 무조건 5주선 위에서 마감을 해야만 반등을 이어가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간만에 LB그룹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장투자들에겐 주봉으로 이제 확인되지 않은 반등은 반등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LB그룹주들은 모두 반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단기 흐름에 이제 너무 과몰입해서 이제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 10월, 11월까지는 넓게 이제 열어놓고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여유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남은 주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LB 사이언스는 혼자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함께 다루지는 않았는데, 기술적으로는 월요일에 하락하는 그림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위치가 장기 매물대 하단 바로 아래이기 때문에 저항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그만큼 가장 앞선 위치에 있다는 것이고, 만약 LB가 잘 된다는 전제로 보면 가장 먼저 해당 매물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코넥스 종목이라 상한가가 15%인 부분은 단점이긴 한데, 현재 거래량이나 이제 호가 상태를 볼 때 물량이 이미 장악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건 약간 카지노 그 갬블하는 느낌으로 재미삼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엘사는 초보분들이 대응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굳이 공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래도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게임 같은 거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어서 한번 계속 장기적으로 들락날락 거리고 있습니다.